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어제는 이제 우리 주로 먹는 곡물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곡물만 먹는 게 아니죠. 먹다 보면 이제 그 반찬도 먹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주로 채소를 먹게 되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채소에서도 좀 잎을 이용하는 거나 이런 걸 이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뭐 이러면 피가 탁해진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네. 이제 그 피가 탁해진 거를 피를 맑게 하는 데는 채소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우리 보통 이야기를 채소 먹으면 피가 맑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하는데 채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그럴까요? 뭐 아니면 채소의 대장이라고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상추예요, 상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돼지고기 먹는다, 소고기 먹는 뭘 회를 먹든지 간에 상추 이렇게 많이 먹죠, 그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상추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음식 문화를 보면요, 어느 집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큰 특징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이나 찌개가 있어요, 그죠? 네. 국이나 찌개가 있는 거는 국물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물이 좋아야 국이나 찌개를 만들어요. 물이 안 좋으면 어때요? 그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물을 엉터리 물을 넣으면은 이게 맛이 없어져요. 그런데 전 세계를 다 털어서 우리나라 같이 물맛이 좋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국이나 찌개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드물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독일 이런 데 가서 그 우물 파서 물을 못 먹잖아요. 꼭 끓여 먹든지 이래야죠, 그죠? 그 맹물을 못 먹어요. 우리는 가능한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김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고춧가루가 이제 콜럼버스 미대로 발견한 다음에 고추가 전 세계로 퍼졌어요. 퍼졌는데 똑같이 전달은 됐습니다만 그거를 음식문에 가장 많이 활용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김치도 보면요, 그전에는 식물성만 들어갔어요. 근데 고춧가루를 넣으면서 우리는 젓갈을 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멸치젓갈이나 뭐 새우젓갈 이런 거 넣잖아요. 보통 때 고추가 없이 그것만 넣으면 썩어요. 동물성은 썩잖아요, 그죠? 산패가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고춧가루를 같이 넣으면요, 그것이 그 산패를 막고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김치를 먹어도 동물성과 식물성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아주 영양 최고죠. 맛도 좋고. 그리고 이 아까도 했으나 국이나 찌개도 뭐 집집마다 맛이 다 틀리죠. 우리도 하다 보면 할 때마다 맛이 틀리죠. 그게 고급이야. 할 때마다 항상 맛이 똑같으면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또 김치도 어때? 담글 때마다 맛이 틀리죠. 집집마다 또 다 틀려. 이것도 고급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음식문에 또 대표적인 것만 쌈 싸먹는 거예요. 그 쌈 싸먹을 때도 쌈에다가 똑같은 건데도 이것저것 넣어서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입속에 넣어서 한 번에 딱 씹었을 때 그 맛이, 교묘한 맛이 여러 가지 맛 동시에 느끼면서 또 씹는 맛 느끼는 것은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도 상추쌈을 먹더라도 밥 먹고 상추 먹는 것보다 상추에다가 밥도 넣고 고기도 넣고 뭐 이것저것 넣어서 딱 해서 먹을 때 맛이 틀리죠. 그것이 고급이에요. 언뜻 보면 똑같이 먹는 거 같아. 물론 어떤 사람,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 고급일수록 그 우리가 먹는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채소를 설명하는데 상추를 빼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상추를 설명해 드릴까 해요. 서설이 좀 너무 길었네요. 여러분들 그 상추 보면요, 예전에 그 이집트 있죠. 이집트 피라미드의 기록을 보면 지금도 4,500년 전에도 상추를 먹었었나 봐요.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나와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추에는 피를 만드는 성분이 많아요. 조혈 성분이. 그래서 이제 철분제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부족하다, 빈혈기 있다 이러면 우리 대부분 뭐예요? 뭐 철분제제 먹잖아요. 상추 먹어도 돼요. 그것이 이제 상당.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채소를 먹어서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지. 엉뚱하게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상추를 먹으면은 그 피를 많이 맑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피도 만들어주고 있는 피도 맑게 만들어주고 또 머리도 맑게 해주고 그러면 뭐 당연히 먹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줄 때 상추를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추는 그 학명으로요,
락투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라틴어인데 라투카, 뭐 사티바, 뭐 린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추를 그 줄기를 딱 자르면은 그 약간 그 우윳빛 진물 나는 거 보셨어요? 예. 그거 어떻게 보면 그 남자의 정액 같기도 하고. 그 좀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요. 그 어떤 속설은 고추밭 있죠. 고추밭에 상추를 심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또 효과가 더 좋고 맛있대요. 왜 어떤 고추 또 뭐가 연상이 되고 거기다가 또 상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더 맛이 좋다 이런 이제 속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추를 줄기를 자르면 그 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렉이라고 그래요. 렉 즙이다 유즙. 그래서 락투카라는 단어가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잠깐만 요 상추 학명을 보면은 줄기를 잘라서 우윳빛 진물이 나오는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요 사티바는 이제 집에서 길렀다 이런 뜻이에요. 뭐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학명을 보고도 상추는 그런 뜻이구나 이걸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전 기록을 보면요. 우리나라 상추가 참 무지하게 맛있었나 봐요. 그 원나라 때 있잖아요. 원나라 때 그 시인 중에 양윤부라는 분이 있었대요. 이제 그 사람이 쓴 시를 보니까 그 해당화는 꽃이 붉어서 좋고 또 살구는 또 누런해서 보기 좋으나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고려의 상추더라. 이런 제 시를 남겨요. 이 사람이 뜬금없이 고려 상추를 칭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나라 황후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죠. 국서 시간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원나라하고 우리나라가 대판 싸우죠 옛날에. 예? 그런데 원나라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는 무려 40년이나 버티죠. 그래서 국맥을 좋은 데 나와야 된다니까. 그 당시 원나라는 전 세계 최강이에요. 원나라가 쌈 붙었다. 몽고족, 그때 몽고죠. 한번 전쟁이 붙으면 3년이나 다 박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우리는 40년이나 싸웠으니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원나라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강력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강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친구로 만들어야겠죠? 제일 좋은 게 사돈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마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래서 원나라 황후가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황후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니까 그 고향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에서 갖고 온 상추를 길러 먹었겠죠. 그러니까 또 맛도 좋고 또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맛이 없으면은 그 일반 백성들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황후가 먹는 걸 보고 그 고관대작들도 쫓아서 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청와대에서 뭐 한다면 다 쫓아서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황궁에서 하니까 다 쫓아서 하던데. 정말 맛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먹게 된다라. 그래서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상추를 먹을 때는 고려에서 가져온 상추를 최고로 쳤던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상추가를 우리는 천금채라고 그래요. 천금. 천금을 주고 사먹는 채소다. 천금은 뭐 100원도 아니고, 천금은 좀 비싼 거죠. 그죠? 천금을 주고 사먹는 채소다. 참, 얼마나 비싸면 그렇게 했겠어요. 또 좋으니까 비싸주고 사먹지. 그 맛없으면 사먹겠어요. 이제 그런 뜻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상추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예전에 지금도 이제 수나라 때 있죠. 수나라 때 그 중국으로 도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수나라 그 이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제 고려 때나 아니면 그 통일신라 말기나 뭐 이렇게도 추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대충 보면 중국에는 수나라 때 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때 왔을 때 뭐냐면 이제 와국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그 중앙아시아 쪽에 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그 와국에서 이제 도입된 채소니까 이 와자에다가 풀축자를 쓰고 이게 상추거자예요. 상추거자. 그러니까 와 지역에서 온 상추다. 그래서 와거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처는 와거. 이제 이렇게도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들어왔을 때 그 기록을 보면요. 그 최초의 상추에 대한 기록이 뭐냐면요. 향약 구급방이라는 책이 있대요. 이것이 언제 나왔냐면은
1236년이네요. 지금도 약간 그럼 어떻게 한 800년 정도 되는 그 책이 어떻게 썼냐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붉을 자자고 자부두. 그래서 요건 아래예요. 그러면 자부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요 부두에서 발음을 하다 보면 부루가 되고 부루에서 뭐 부루똥 이래서 하다가 지금의 이제 상추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추라는 단어를 쓴 거는 불과 2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세종대왕님은 상추를 드시지 않았어요. 세종은 뭘 드셨을까요? 부루를 드신 거죠. 물론 상추는 있었죠. 옛날에 있었는데 호칭을 상추라는 단어를 안 쓰고 부루라고 그랬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은 부루를 드셨습니다 하는 게 소설을 써도 그게 정답이지. 상추 드셨다면 그 진짜 소설이지 그거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상추는 또 예전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와거라도 그러고 또 우리가 보면 백상추가 있고 적상추가 있는 건 아시죠? 그 백상추는 당연히 흰색을 썼으니까 백거라고 그랬어요. 백거. 이제 적상추는 또 와거라고도 하고 또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상추 보면은 그 여름이나든지 만약에 상추가 쐰다 그러죠. 이게 꽃대 나오고 이게 했을 때 그때 먹으면 어때? 상추가 약간 씁쓸한 맛이야. 그리고 상추가 약간 가물었다든 이래도 약간 씁쓸한 맛 나지. 그죠? 그래서 그 씁쓸한 맛 나는 것을 우리가 고거라고 그랬대. 쓸꽃자. 고거.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쓴맛 나는 게 고건데 또 쓴맛 나는 거 먹다 보면 상추 이파리 꽃대 나왔을 때 상추잎을 보면 그게 마치 우리 시골에서 보면 고들빼기 아시죠? 고들빼기하고 좀 모양이 비슷해요. 물론 사실 틀리죠. 틀린데 언뜻 보면 비슷해요. 상추 어린 거 말고 상추 많이 자랐을 때 상추 보시면 그러니까 예전에 기록을 보면 고들빼기하고 이 상추하고 혼동을 해요. 간혹가다. 근데 사실은 고들빼기는 쓸꽃자에다가 채소채자를 써요. 고채라고 고채. 쓴 채소다. 그러니까 그래서 쓸꽃자에서 고들빼기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곧자 이웃사촌이 되잖아. 그러니까 고들빼기하고 상추를 예전에 약간 혼동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상추는 일단 흰색 나는 것, 그 백상추가 적상추도 있고 또 쓴맛 나는 거를 고거라고도 했다. 근데 또 이게 지역에 따라서 이걸 혼동하기도 해요. 간혹가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상추는 상추 먹으면 우리 열나요? 아니면 추워요? 상추 먹으면 열나요? 상추 먹으면 시원하죠? 예? 뭐 춥지는 않지만 시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 뻗쳤다든지 답답하든 이럴 때 상추를 먹으면 열이 좀 식어져요. 특히 이제 요즘 사람들은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현대인들이 참 골치 아파요. 뭐 출근해도 참 시간마다 쫓겨서 출근하지. 옛날 사람들은 출근할 때 뭐 출근도 아닙니다만 농사 지러 갈 때 그냥 서서히 그냥 걸어서 가지. 그 뭐 시계 봐가면서 쫓기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는 맨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열받아서 가지. 또 회사 가면 또 막 들들들 볶이지. 또 막 전철이나 버스나 자가용을 타도 막 차는 밀리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또 공해는 또 심하지. 공기도 많지. 그러니까 열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소양인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 급한 사람들이죠. 욱하는 사람들. 뭐 톡하면 팩팩하고 막.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비가 올 때 있죠.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비가 왔는데도 이제 바닥에 물이 다. 그래도 똑같이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소양은 여기 발 뒤꿈치에 흙탕물 다 튀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걸어도 이게 막 물이 차서 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소양인의 특징은 이제 복도 있잖아요. 복도나 층계를 걸어 다녀도 발자국 소리가 들려 뚜벅뚜벅. 멀리서 들어도 누군가 이렇게 아는 줄. 그런 반면에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죠. 똑똑해야만 알지. 문 두드려야 알지. 복도 걷는 소리를 잘 못 듣는 수가 있어요. 조용히 걸으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뭐 그렇다고 빨리 걷는다 다 소양인데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흙탕물이 쳤다든지 빨리 걷는 사람이 일단 소양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는데
그런 소애한테 성격도 욱하고 이런 사람한테 상추를 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죠? 열을 식혀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만약에 자녀가, 막 오늘 뭐 사달라는데 엄마가 안 사줬다. 그럼 애가 걔는 생통 부리죠.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뭐, 애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뭐 잘 못 봤다. 성적이 떨어졌다. 그럼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뭐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숙제를 많이 줬다든지,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를 많이 한다. 이러면 또 애가 뭐, 좀 좋지 않겠죠, 그죠? 지금 그럴 때 엄마가 알아서 다 저녁 때 상추를 딱 내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애가 그걸 먹고 저절로 탁 차분해지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아이한테 또 열받게 뭐 피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양념류 많이 들어있는 거, 아마 라면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스프류라든지 어떤 조미료 많이 들어있는 거, 그런 걸 먹으면 열받는다고 그러죠. 우리 라면 먹고 열나잖아요. 라면 먹고 춥다는 사람 봤어. 열 뻘뻘 흘리고 진짜 땀도 흘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아이한테, 뭐 라면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냥 상추를 해서 딱 주는 거하고 어느 게 좋을까요? 예, 이제 그럴 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추를 주는데도 아이 중에도 보면은 손발이 차갑고 배가 냉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 이렇게 보면 배 만져보면 차갑다. 또 여자아이들 중에 보면은 이제 대개 요새는 이제 초경하는 게 옛날보다 빨라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심지어는 이제 국민학교 고학년에도 초경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초경을 하든 안 하든 어린아이가 냉하면은 냉대가 나올 수도 있어. 어린아이인데도. 또 이제 대부분 이제 생리한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생리가 아닌데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 생리를 하는 아이들이 냉대하는 거, 엄마들은 되게 이제 빨리 할 때 보면 알죠. 그랬을 때 냉대가 나오는 경우가 일단은 이제 진찰을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배가 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런 아이한테 상추 주면 어떨까요? 그렇자도 차고 죽겠는데. 그거 보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봐서 해야죠. 또 어린아이인데 맨날 이제 우리 밥 먹다가 이제 우리 깨짝깨짝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먹으면 참 맛있게 팍팍 먹어야 이게 엄마가 기분이 밥 더 주세요 기분이 좋은데, 먹어도 깨짝깨짝 먹고 또 먹다가도 남기는 아이. 그럼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정말 열나죠. 그런데 되게 그런 아이, 또 입이 짧은 아이들이 일단은 속이 냉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가능성이 높다. 그런 아이들한테는 상추 많이 주면은 오히려 설사할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열이 있고 급하고 이런 아이는 아주 좋은데, 오히려 이제 소심하고 속이 냉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상추에는 백상추가 있고 적상추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 언뜻 생각하면은 백상추가 있고 적상추가 있어요.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면 백상추가 더 차가울까요? 아니면 적상추가 더 차가울까요? 이럴 때는 딱 질문하잖아요. 첫 번째가 다 정답이야. 자, 백상추가 차가워요? 아니면 적상추가 차가워요? 이거 벌써 교육의 효과네. 우리 언뜻 생각해봐도 흰색이 더 따뜻해요? 아니면 붉은색이 더 따뜻해요? 또 흰색은 더 차갑게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볼 때는요, 흰빛은 이제 서방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목화 또 오행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 북쪽이래요. 항상 한의학에서는 내가 중심이 서 있고 정면이 남쪽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이 되는데, 왼쪽 오른쪽이 되게 내가 서 있다고 보면 오른쪽에 이때를 흰색, 백색을 여기다 배속을 한대요. 붉은색은 물론 이제 남쪽에 배속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붉은색은 따뜻하고 흰빛은 뭔가 차갑고 뭔가 내리는 기운이 강하겠죠. 쉽게 말하면 또 이렇게 생각해도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 굳이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뭔가 백상추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가을 기운이고 뭔가 차갑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이가 그렇다면 고기 먹고 이랬을 때 그러면 너는 상추 설사니까
먹지 마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설사를 잘한다든지 손발차가 이러면은 이 백상출 중에 좋아요? 아니면 적상출 중에 좋을까요? 적상출 좀 좋다면 이왕이면은. 아니 또 내 남편이 맥주만 먹으면 설사하러 간다. 그러면은 이왕이면 이걸 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건 하나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추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잠깐 빼먹었는데 요 상추는 생채, 날로 먹는 채소란 뜻이에요. 아니, 생채에서 하다가 상추를 바로 변한 거예요. 달리 상추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추하면 여러분들 국 끓일 때 상추 넣는 사람 봤어요? 찌개 끓일 때 상추 넣어요? 넣으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한번 해봐요. 국 끓일 때 한번 상추 넣어봐. 그러면 상추가 흐물흐물 녹아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국 끓인다든 찌개 끓일 때 상추를 안 넣어요. 우리. 그러니까 날로 먹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날로 먹는 채소란 뜻이에요. 생채. 그래서 상추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단어를 보고도 우리는 이거는 날로 먹어야지. 국 끓여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상추를 보면 참 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상추 먹으면 졸립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라쿠르신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면 약간 졸립다라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한테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는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상추를 먹으면은 아까 열을 내린다고 그랬죠. 열 올려? 열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열을 내리니까 아이가 공부할 때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거 아니야. 그 머리는 머리에 그릇은 이만큼인데 지식을 잔뜩 집어넣어야 되니까 잔뜩 집어넣으면 욱신욱신 열나잖아요. 그 열이 날 때 상추를 먹으면 열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겠죠. 물론 우리가 긴장을 할 때는 잠이 안 와요. 그죠? 일단 긴장이 풀어지면 어때요? 잠이 오죠? 몸이 약간 풀어지면서, 그죠? 마찬가지로 상추도 긴장을 풀어주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좋아져요. 그러니까 졸립죠, 사실은. 근데 졸릴 때는 자야 돼. 그래서 푹 자고선 맑은 머리로 공부하는 게 더 낫죠. 졸린데 어거지로 머리를 깨워서 책만 들 때도 본다고 공부가 되나?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한다 이러면 졸리면 자라고 그래요. 괜히 너 일찍 자면 안 돼. 더 늦게까지 자. 가장 미련한 부모죠, 그거는. 일찍 자고 맑은 머리. 혼탁한 머리로 10시간 공부하는 거하고 맑은 머리로 1시간 하는 거 어느 게 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맑은 머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추는 이제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상추를 월강초라고 됐대요. 강 건너서 심었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이제 가난한 집안이 있었대요. 그 가난한 집에 와서 아기를 낳자마자 먹을 건 없고 옆에 상추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를 먹자마자 이제 산모가 이제 속이 차가운 산모였겠죠. 그러니까 냉한 산모가 상추를 먹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설사를 하겠죠. 엄마가 설사를 할 때 그 젖을 아기한테 주잖아요. 그럼 아기도 설사해요. 그런 수 아마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속이 안 좋으면서 청색변, 푸른색 변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푸른색 변을 보면 그거 좋지 않아요. 이게 사실 황금색으로 보기 좋게 대변 보는 게 좋지. 푸르딩딩하다든지 까만하다 이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 이제 대변뿐만 아니라 얼굴색도 이제 창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산모가 먹지 못하게 강 건너다 심으면은 강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월강 쪽 강 건너서 심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배가 냉한 산모한테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 아욱 있죠, 아욱. 아욱을 먹으면은 이제 몸이 좋아지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정력이 좋다고 그래,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떻게 하다 아욱을 심었대요. 딱 심어서 아욱을 먹었더니 남편이 너무나 좋아서 밤새도록 놔두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다음날 일어나서 집에 있는 옛날에 이제 움집이나 아니면 오두막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오두막을 헐고선 거기다가 아욱을 심더래요.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래서 이제 파루초라 그랬네, 아욱은. 파루. 눈은 이제 누각.
예? 오두막 누자. 오두막을 부시고, 부시고선 심는 초다. 파루초라고 그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추는 그 산모, 우리가 애기 낳자마자 차가운 거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이유는 찬 거, 그쳐도 여자가 출산하면 천지개벽하듯이 몸이 완전 교란이라도 힘든데, 그래도 찬 거 먹으면 더 교란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가야겠죠. 그런데 열이 많은 또 산모도 있어요. 근데 애기 젖을 주는데 젖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열이 뻗쳐서 젖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젖이 안 나오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이 냉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열이 뭉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상추가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열을 내려주면서 열이 풀리면서 젖이 더 잘 돌겠죠. 또 때로는 소변불통. 그 여자들 중에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온다 했죠. 화장실 가도 딱 화장실 가자마자 촥 나와야지. 한참 기다렸다가도 안 나오고 실갱에다 나온다든지 또 나오다가도 쫙 나왔다 안 나타난다든지 이러면 그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속이 냉해서 생긴 수도 있고 열이 나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열이 나서 소변이 잘 안 나간 수에는 그때는 꼭 상추를 써야. 그러면은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자녀를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또 그 애아빠도 봐서 이게 열이 많은지 속이 냉한지 이걸 알아서 이제 대처를 해줘야지. 남들 좋다고 들뜨득 해준다. 그런 거는 이제 미련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추 보면 상추에는 약간의 그 독성이 좀 있어요. 독성이라서 뭐 극독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상추는 이제 벌레를 이렇게 죽인다든지 이런 성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옛날 오래된 기와집 있죠? 오래된 기와집에 가면은 그 장독대 있죠? 장독대 근처에 되게 상추 심어져 있는 거 봤어요? 참 이상하죠? 딴 데도 많은데 장독대 근처에 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독대 된장 풀면서 상추도 뜯어오라.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 장독대라고 하면 어때? 간장이나 된장을 보관하는 데죠. 그죠? 그걸 보관하는데 이거 푸다 보면 어때요? 가끔 흘리기도 하죠? 안 흘릴 수 없잖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20년 지나다 보면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면 장독대 근처에 있는 흙에는 어떻겠어요? 염분이 많아지겠죠.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이 뭐야? 소금하고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염분이 소금 기운이 많아져요. 그런데 뱀 있죠, 뱀. 뱀은 허물을 벗어요. 허물 벗잖아. 허물을 벗을 때 뱀은 소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 이야기 보면 꼭 뱀이 어디 나타나요? 장독대에 나타나잖아. 그리고 옛날에 헛광이마다 소금가마에 쌀가미 보관하는데 거기도 나타나죠. 엄구렁이 나타나요. 그죠? 사실은 구렁이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금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라고 하는 놈한테 상추를 즙을 내서 뿌려주잖아요. 그럼 뱀이 기절을 해요.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는데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추밭 옆에 장독대 그냥 상추 심었다면 왜 심었을까요? 뱀이 못 오게 하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장독대 아무래도 아녀자들이 많이 가는데 뱀 나타나는 거 귀엽다는 사람 봤어? 보면 좀 징그럽잖아요. 어떤 임신한 여자가 뱀 봐서 좋을 거 뭐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상추를 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선조들의 지혜인 거죠. 또한 우리 예전 보면은 이제 옛날 할머니들 맨드라미 있죠. 맨드라미를 뽑아버리잖아요. 맨드라미도 뱀이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맵두라 그런다고. 옛날 할머니들을 물어보면 이제 그런 어떤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예전 보면 이제 벌레 물렸을 때 상추즙을 바른다든지 이제 이런 말들은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그 상추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정리를 상추가 뜨거워요? 아니면 시원해요? 먹으면? 시원해요. 자, 몸이 차가운 상태 좋아요? 아니면 열이 많은 상태 좋아요? 열 뻗쳤을 때 상추가 좋다. 이런.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추는 이제 출산하고 나서 몸이 냉한 사람은 안 먹어야겠죠. 더 차가우니까. 근데 이제 젖이 안 나온다. 열이 많은 사람이 젖이 안 나온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산후조리 할 때 보면 되게 우리 몸이 붓는다 이럴 때 되게 뭐 먹어요? 호박국을 먹어요. 호박. 그래서 호박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거예요. 이 호박을 보면은 옛 기록을 보면 지금부터 약 한 9,000년 전. 9,000년 전부터 지금 멕시코 지역에서는 식용을 했었대요. 그때도 먹었대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말이 9,000년이지.
그래서 그 호박은 자, 문제 하나 낼까? 세종대왕님은 호박을 드셨을까요? 못 드셨을까요? 예? 못 드셨어요. 아, 이번엔 정답 2번이에요. 왜냐하면 세종대왕님은 때는 호박이 없었으니까. 물론 마찬가지로 김유신 장군도 못 드셨겠죠. 만약에 김유신 장군께서 호박을 드셨다면 그건 진짜 소설이죠. 그죠? 호박은 언제 들어왔냐면요.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재발견한 다음에 그때 이제 유럽으로 처음에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 호박이 처음에 이렇게 전래하는 데서 이제 우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과라고 그래요. 과. 이게 과가 오이과자죠? 네, 잘못 썼나? 과. 외가자라고 하죠. 외가자. 근데 이제 그 호박이 유럽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필리핀 지역 남쪽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남쪽에서 왔으니까 남쪽에서 온 그 과가 무슨 뜻이냐면요. 껍데기가 있으면서 속에 물기가 있는, 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호박이 껍질이 있으면서 속에 있죠. 수박이나 참외 이런 것도 껍질에서 속에 약간 물이 좀 촉촉하게 있는 이런 게 있죠. 오이도 사실은 좀, 오이는 약간 그렇습니다만 오이도 마찬가지. 그걸 다 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박이 남쪽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그럴까요? 남쪽에서 온 과다. 그래서 남과라 그래요. 남과. 남쪽에서, 동쪽에서 온 게 아니라 남쪽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볼 때는 마치 지금의 이제 일본 오키나와지요. 여기는 이제 거쳐도 외놈들 땅이니까 외국에서 왔다. 그래서 외가라고도 한대요. 그 외놈할 때. 근데 이제 일본 사람은 외놈하면 되게 싫어하죠. 근데 이제 그 과하면은 재밌는 것이요. 그러면 몇 가지 과류를 잠깐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누를 황자를 썼다. 그럼 이거 뭘 뜻할까요? 황과. 황과는 오이예요, 오이. 오이가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되게 파란하죠, 그죠? 무슨 파란한 거하고 노란한 거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오이가 익잖아요. 익으면 어떤 색으로 돼요? 노란해지죠. 그래서 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오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이를 말하네. 또 오이하고 그리고 달첨자. 그러니까 이게 혀설자예요. 혀가 달았대요. 혀가 감미를 느꼈으니까 얼마나 달겠어요. 그죠? 물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약간 왔다 갔다도 하는데 자, 이런 뭘까 할까? 첨과가 나 뭘 말할까요? 복숭아는 과가 아니지. 참외. 얼마나 맛있으면 과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참외예요. 그죠? 단맛 나니까. 그래서 참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진짜 오이라는 게 진짜 왜. 그러니까 참외야. 그래서 가끔 진과라고도 해요. 진짜 과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정말 맛있으니까. 그래서 옛 고서를 보면요. 과 하나만 쓰면 우리는 지금 사전을 찾으면 이게 오인 줄 알아요, 다. 옛날 과하면은 참외를 말하는 거예요, 참외.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속담 들어봤어요? 뭐 과전불남리, 이하막정관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외밭에서는 신발끈 매지 말고 오얏나무, 오얏은 뭐냐면 그 자두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스를 다시 쓰지 말아라 이런 말 나오죠. 그걸 이제 과전불남리, 그러니까 외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라. 근데 과전이에요, 그냥 과전. 원문을 보면 그냥 과전으로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전 찾아보면 이게 과가 오이과니까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매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책 찾아보세요. 책이나 인터넷 보면은 많아요. 자, 언뜻 생각해봐요. 오이는 매달리는 거예요. 그죠? 매달리는 거 굳이 신발끈 매면서 따겠어? 신발끈 매려면은, 옛날엔 초부터 앉아서 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구부리 가는데 그러면은 땅에 있는 걸 먹고 주술라고 하는 거지. 공중에 매달리는 거 하려고 신발끈 매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옛날 책에는 당연히 과다. 그러면 지금 오이가 아니라 참외를 맞대. 진짜 왜. 그러니까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마. 이렇게 번역해야 옳은 거죠. 이제 우리가 원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죠.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수박도 있죠. 수박은 서과라고 그랬는데, 수박은 서쪽에서 들어온 과래야. 그러니까 남쪽에서 온 거는 호박이고, 수박은 이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국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중앙아시아를 보면 서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온 과다. 그래서 수박은 서과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박은 먹으면, 수박은 따뜻해요, 차가워요? 수박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찰한자를 써서 한과라고도 한대요. 차가운 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하나 얘기한 게 더 얘기할까요? 이게 실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 뭘까요? 이것도 샀죠, 그죠? 사과다. 그럼 이거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잘 아는 옛날 수세미 있죠, 수세미. 예. 이게 수세미예요. 수세미는 우리 되게 뭐 닦을 때도 쓰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옛날 수세미는 섬유질이 이렇게 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이 잔뜩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실사자 두 개를 써서 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접촉할 때 이게 때가 쫙쫙 벗겨져, 그릇에 있는 게 잘 벗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수세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다 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뭐 바가지, 옛날 바가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동화라고 들어보셨어요? 동과. 그러니까 겨울 동자를 쓰고, 요새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동화라고 파는 거예요. 동화. 혹시 보셨어요? 동화. 예. 잘 아시네요. 동화는 이제 동과. 겨울에 주로 이렇게 해서 자라서 이렇게 한다. 이런 뜻에서 동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먹는 건 아니죠. 근데 옛날부터 있었다. 이런 걸 이제 토막상식으로 알아들.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일단 호박을 보면요. 우리가 본 호박꽃 쪽꽃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호박꽃 봤죠? 예. 어때? 멋있어요? 비기 싫어요? 멋있어요. 사실 이쁘죠? 이쁜데 왜 호박꽃 쪽꽃이냐라고 이게 하시해. 그지? 왜 그러냐면요. 호박이 언제 들어왔냐면은, 대략 기록을 보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아마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호박꽃은 이쁩니다만 호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야? 오랑캐호에서, 오랑캐호자거든요. 호박. 오랑캐 따서 온 박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옛날 우리 초가집 지붕에 달린 박 같은 거 있잖아요. 모양 있고 그거 비슷하잖아. 실제로 그 박에다가 호박을 접을 붙여요. 그러면은 호박 자라면서 뿌리 썩은 병이 없어요. 보통은 호박은 뿌리 썩은 병, 뿌리가 잘 썩어요. 그래서 이게 비실비실해지는데, 박에다가 호박을 접붙이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환이 돼요. 그러니까, 오랑캐 땅에서 온 박이라는 뜻이에요. 호박이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그 호박이, 당연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국치를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랑캐 놈들을 보면 어떨까요? 질시의, 예를 들어서 미움의 대상이 되겠죠. 적군이야, 그죠? 그래서 병자호도 얼마나 우리가 수치를 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랑캐 땅에서 온 거를 상징적으로, 이것도 오랑캐 땅에서 온 거니까, 이거를 내지 않으면 미워하게 되는. 그래서 호박꽃도 꽃이냐,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진짜 호박꽃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랑캐 땅에서 온 박인데, 너를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우리 같은 문화민족이 오랑캐족하고는 상종 안 하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선 중계 우리가 진경문화.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로는 우리나라 이제 국치를 다져 나라를 계속 이끌어 나가면서 북벌론도 나오고 중국은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도 우리가 중하다. 이제 그런 말들의 사상, 진경문화에서 나온 이런 문화겠죠, 이런 것도. 뭐 토막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호박 보면은 좀 몇 가지가 있어. 호박 보면 옛날 우리 재래나 늙은 호박 있죠. 큰 거. 이렇게. 호박은 참 욕심쟁이하고 비슷해요. 호박은 호박에다가 거름을 주면은 잘 빨아들여요. 인분을 줘도 잘 빨아들이죠. 보통 식물에게는 인분을 주면 인분이 말라요. 식물이 말라요. 그죠? 삼투압 차이 때문에 우리 영양 뺏기는데 호박은 안 그래요. 인분을 직접 호박 바로 옆에 둬도 더 잘 자라. 그리고 쫙쫙 뻗어나요. 호박 줄기 뻗어나가는 거 봐요. 쫙 튀어나가죠. 그죠? 그리고, 호박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하는, 이제 그런 어떤 효과를 낸다고 봐요. 그래서,
그 호박을 보면요. 호박 보면은 어떤 사람 키만큼 커지는 것도 있어요. 뭐 몇십 킬로, 몇백 킬로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가끔 해외 투표 보면 뭐 사람 키 정도 되는 호박도 나오고 참 대단하죠. 그래서 땅에서 자라는 호박 있죠. 그걸 옛날 재래종 호박 같은 거. 그거는 우리 인체 하부.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제 몸이 붓는다든지 이랬을 때 그걸 써요. 그걸 쓰면 이제 여기가 좋아져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리가 붓는다든지 그리고 출산 후에 몸이 뚱뚱 벗는다든지 이럴 때 신진대사를 도와서 이렇게 내보내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여러분 가끔 호박 중에 그 등나무 같은 데 이렇게 해서 매달리는 것 같은 호박이 있죠. 가끔 이렇게 관상용으로 이렇게 약호박이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 가끔 기관지 천식일 때 이렇게 먹는 거. 그거는 공중에 매달린 거. 그거는 이제 폐포개 호박인데 그 폐포개 호박은 되게 잘라서 이제 기관지 천식 때 그 삶아서 먹으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인체의 상부 쪽, 기관지 쪽에 쓰면 좋아요. 그런 이제 효능들이 좀 있어요. 또 예전에 호박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오랑캐 떼서 왔다 해서 우리가 얼마나 멸시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호박을 먹을 줄은 몰랐어요. 아, 오랑캐에서 샀는데 보기도 싫은데 그걸 자꾸 받겠어. 그나마 그걸 썼던 거는 이제 절에서. 이제 절에 같은 데 가면은 그 산에 주로 있었잖아요. 그거다 이렇게 호박 심으면 거 저절로 잘 자라고 한 번만 심으면 없어요. 그냥 냅둬도 돼요. 그냥 관리하기도 좋고. 또 겨울 같은 때 눈 많이 내리면 어때요? 사찰에 길이 다 끊기죠. 그러면 식량의 공급이 두절이 돼요. 그러면 어쩌면 겨울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호박 뒀다가 그때 국 끓여 먹고 죽소 먹고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님들이 많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호박을 승소라 그래. 승소. 중승자. 스님이 먹는 채소다. 그래서 승소라는 단어가 나와. 그럼 또 지금도 보면은 옛날 전통 사찰 음식 보면은 호박으로 요리한 게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절에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불과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먹은 거는 불과 한 150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0년 이전에는 별로 안 먹었어요. 예, 호박을. 그래서 절에서 하나 조금 먹었지. 그리고 요새 이제 일반인들이 우리는 상식적으로 출산 이후에 몸 부었을 때 호박 먹어서 붓기 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화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1970년대예요. 1970년대 KBS인가 뭐 방송에서 그 산후부 중에 호박이 좋다 민간요법 조사하면서 그게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딱 일반화돼서 요새 출산 이후에는 당연히 그걸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불과 3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되게 오래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돼. 근데 이제 호박이 이제 좋다고는 합니다만 호박은 아까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한다. 그러니까 쭉 신진대사 우리는 이제 기획지기를 도와준다라고 하고 발산지기를 좋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좋아서 이건 좋은데 뒷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몸이 허약하다든지 기력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리가 힘 빠진다든지 때로는 각기병이 온다든지 때로는 이게 우리가 뒷심이 딸리면 기력 딸린다고 그러죠. 오히려 힘 빠져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잘해야 돼. 그러니까 기력이 튼튼한 사람한테는 좋은데 뒷심이 약한 사람한테 오히려 막 활발하게 기획적인 돈을 주면 이제 뒷심이어서 오히려 내 몸이 깔아질 수 있나 이런 어떤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남들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또 호박 보면 좀 재밌는 게 여러분 가끔 호박 뒤에서 호박씨 깐다 이런 소리 들어보시죠? 그게 무슨 말이죠? 뒤에서 호박씨 뭐까지요? 예? 뒤에서 뒷말한다. 뒤에서 뒷말 그 말도 혼자 입속 차린다. 혼자 남들 다 하는데 혼자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호박은 아까도 그런 얘기 호박 욕심자에게는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한다. 그죠? 호박씨는 씨는 그 식물의 정수예요.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자손들 남기려면은 정수를 집게 그래야 종족이 보존이 되잖아요. 좋은 걸만 하는 게 씨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서도 씨라고 하는 거는 그 식물의 정기, 정수가 집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생태계가 보존이 되고 자손이 보존되는 거거든요. 근데 호박씨는 어떠냐면은 호박이 아까 많이 먹으면 발산하대요. 호박씨는 그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이게 창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사람 몸에는 창자 있죠? 창자에서 이게 회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영양분이 들어오면은 이 창자로 기운을 다 빨아들이죠. 영양분을. 그죠? 근데 회충은 이런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창자가 빨아들이는 힘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좀 뺏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소화 안 되고 살아요. 그래서 요즘 회충제가 어떤 요 회충의 껍질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럼 요게 이제 껍질이 약하니까 창자가 이제 회충을 흡수해버려요. 영양분을 다 녹여서.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회충을 먹는 거죠. 굳이 말하면 회충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껍질을 약화시키면 되는데 요 회충은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견딜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호박씨를 먹잖아요. 그럼 호박씨하고 회충하고 경쟁을 하면은 호박씨하고 하면은 호박은 이거 더 빨아들여요. 그래서 기생충이 기절을 해요. 그러니까 호박씨가 더 강력하니까 나 못 살겠다. 죽지는 않아. 죽긴 해도 기절을 해요. 기절을 했을 때 설사하는 약을 딱 먹으면 못 살겠다 하고 나곤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더 좋은 약이 많죠. 회충약. 그리고 요새는 많이 기생충이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야그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진짜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호박씨가 그만큼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호박씨는 실질적으로 그 서양의학적으로도 그 머리를 좋게하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많대요. 그러니까 호박을 먹으면은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모들 있죠? 산모가 젖이 안 나도 호박씨 먹어도 젖도 더 잘 나오고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호박씨 까먹어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호박만 얘기해서 좀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이제 이런 많이 덥죠 여름에 그죠? 더웠을 때 더위를 이기는 걸 하나 설명해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나무예요. 대나무. 우리 여러분들 대나무밭 가봤어요? 가보면 어때? 더 따뜻해요? 아니면 시원해요? 일단 바람 소리도 그렇고 또 대나무가 이상하게 시원하게 느껴요. 그죠? 대나무는 시원한 거지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원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대나무는 나무예요. 나무로 볼까요? 아니면 풀로 봐야 되나요? 나무는 해마다 자라요. 그죠? 대나무는 해마다 자라요? 한 번 자라면 계속 그래야 되죠. 그럼 뭐 나무도 아니고. 그럼 풀일까요? 풀은 1년 뒤에 죽고 새로 나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에요. 그래 대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00여 종, 1200종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자생은 한 13가지 종류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잔뜩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나무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죽순이 처음에 나오죠. 우리가 우죽순이라는 소리는 들어보셨죠? 우죽순에 비가 온 다음에 죽순이 쫙 솟는다는 거예요. 그 자랄 때는 하루에 1m 이상 자라요. 말이 1m지. 이 세상에 식물치고 하루에 1m 자라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1m, 막 50cm, 30cm 자라기도 힘들죠, 하루에. 식물 어떻게 이렇게 자라? 근데 대나무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힘이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를 보면 뿌리에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조건이 딱 맞아요.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쫙 자라서 열흘 사이에 다 자란대요. 그래서 대나무를 보면은 대나무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풀초에다가 이렇게 써요. 요게만 하면은 열흘 순자래, 열흘. 10일. 그래서 한 순 하면 10일, 2순 하면 20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 그러니까 열흘 만에 다 자라는 뭐 식물이다. 그래서 대나무 순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참, 꼭 열흘이겠어요. 사실은 이제 며칠 더 걸리겠죠. 근데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지.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그러면 12일 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건 이제 무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학문이라는 그 상징성을 말하는 거지. 뭐 딱 열흘이나 이건 아니죠. 어쨌든 10일이나 15일 정도 자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했을 때 많이 자라는데, 그래도 단어도 저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대나무는 이렇게 자라는데 엄마하고 똑같이 확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자라면서 며칠 만에 잔뜩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투모초라고 한다. 투모초. 엄마를 질투하는 식물이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질소냐. 내가 나왔지만. 그래서 며칠 만에 대등하게 자라려고.
그러니까 투모초라 그러나. 그러니까 좀 엄마를 질투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그리고 대나무가 자랄 때 보면은 쭉쭉 자라고 위아래 이렇게 쫙 자라는데 속이 펴 있죠. 대나무 펴 있잖아, 속에. 그럼 왜냐면은 밖으로 위로 자라려고 하다 보니까 속은 아예 빈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뻗는 데는 최고겠죠. 자, 두 가지. 대나무는 시원하다. 또 실제 우리 보면 여름에 되면 대나무 그 만든 부채, 또 대나무 발, 또 방석도 대나무 좌부동하면 어때? 시원하죠. 우리 그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는 또 죽부인 같은 거 어때? 밤에 잘 때 더 죽겠는데 이게 실제로 마누라 땅 앉으면 뜨끈뜨끈한데 죽부인을 하면 시원하다라면. 그래서 그 본마누라 그렇게 질투하는 거 아니야. 누가 죽부인 하니까 진짜 사람인 줄 알고. 그게 대나무 제품이죠, 사실은. 근데 그거 하는 뜨끈뜨끈한 거 안겠어, 여름에. 그렇지 않아도 더워서 땀나 죽겠는데. 그러니까 시원한 죽부인을 안고는 한다. 이런 시원함의 상징인 거죠. 자, 대나무는 시원하다. 또 기운이 뻗어나간다. 쫙쫙 뻗어나간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좋을까요? 남자.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남자인데, 남자 중에도 열이 뻗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이 막 확확 솟구친다든지. 그리고 몸이 찌뿌르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제 태음인들 같은 경우. 근데 허리도 두껍고, 그 살갗도 두껍고, 맹기작거리고, 한번 앉으면 맹기작맹기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밥 먹으면서 땀 뻘뻘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즙 흘린다 그러죠. 땀 뻘뻘. 이런 사람들한테 쓰면은 이제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대나무 보면은 예전 기록 보면은 대나무를 먹잖아요. 사실 먹는 게 이제 죽순을 먹죠, 우리가. 먹는데 대나무는 기름기 있는 거 먹었을 때 있죠? 기름기 있는 거 먹었을 때 속을 이게 찌꺼기를 배출시켜줘요. 아까 시원한 거 쫙쫙 빼준다. 그리고 실제로 대나무는 절개가 강해요. 그리고 옛날 정몽주가 개성에서 딱 철통화 죽었는데 선죽교. 그것도 대나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민영한 그러니까 옛날 활복 자살했을 때 그때 이제 혈죽이 폈다. 옛날 충신열사가 죽으면 꼭 대나무가 나와. 옛날 책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절개의 상징, 충신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 성품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속이 벼 있으니까 이 창자에 찌꺼기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순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찌꺼기를 다 배설해줘. 그러니까 속을 깨끗하게 절개 있게 살아라고. 오염된 거 먹었으니까 절개 있게 살아라. 이런 뜻인지. 자, 그러면은 기름기 있는 거나 고기 많이 먹었을 때 어때? 찌꺼기가 많이 껴있다. 이럴 땐 대나무 먹으면 시원하게 잘 나가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고기도 안 먹고 장이 약한 사람들 있어요. 장이 두꺼우면 상관이 없는데 장이 얇은 사람, 채소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 있죠? 장이 얇은 사람한테 대나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내 장을 깎아 먹어요. 그래서 대나무 괄장비라고 합니다. 괄장비. 장을 깎아 먹는 빛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옛날 말 장을 훑어낸다고 그러죠. 이렇게 먹으면은 여기가 뒷심이 한다고 약한 사람 대나무 먹으면 이게 훑어나가서 오히려 이게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봐요. 속이 냉하다든지 장이 약한 사람도 오히려 손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대나무 보면은 여러분들 죽순이 꼭 되게 통조림으로 나오죠. 죽순 직접 사는 사람 봤어요?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 죽순이라는 거는 아까도 쫙쫙 뻗는다 그랬죠, 기운이. 그러니까 이 자르잖아요. 자르든지 캐도 그냥 자라, 스스로. 그런데 이제 수분 공급이 되면서 자라면 정상적인데 이 채취한 상태에서 자라버리니까 이제 자기 에너지를 스스로 소모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질겨지고 맛이 없어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래. 그러니까 대나무는 쫙 자르자마자 통조림을 해서 공기하고 접촉을 막아놔야 본래 그 맛이 나오는 거지. 그냥 시골 가서 맛있다고 그냥 들고 왔다. 그러면 이제 맛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대나무 죽순을 잘라 그러면 우리 쌀뜨물 있죠. 쌀뜨물에 담 거야. 그러면은 그것이 보존이 돼요. 그 향과 맛이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손해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골 가서 맛있다고 그냥 뜯어올 때, 잘라올 때 조심해라. 토막상식이고요. 또 여러분들 보면 대나무 보면은 가끔가다 우리 집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나무 숯을 이용해요.
가끔가다 우리 그 조경 작품이나 뭐 실내 장식하는 거 보면 대나무 수술 이용해서 하는 것들 간혹 있어요. 아까도 했지만 대나무는 이게 쫙 뻗어나가는 게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이 이게 뭐가 이렇게 구멍이 많은가 봐요. 세밀히 보면. 그러니까 그 수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수세 이렇게 그 공기 구멍들이 이렇게 많아서 공중에는 불순물도 빨아들인대요. 습기도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유해 물질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수돗물을 잘 안 먹으니까 정수기로 거쳐면 이런 집안이 수돗물 그냥 먹는 집안이 뭐 지난번에 통계 보니까 뭐 1%인가 2%가 안 돼. 대부분 정수기로 먹다는데 지하 수돗물이 있잖아요. 정수기에 되는 필터 같은 게 들어가 있죠. 필터가 어떤 역할을 해요? 걸러주죠. 걸르니까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촉촉히 있어서 물에 있는 불순물들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것도 오래 쓰면 어떻게 하죠? 갈아줘야죠. 근데 집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대나무 수순 공기구멍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불순물들을 흡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를 제거해주는. 또 유해물질 같은 거 있죠. 그걸 빨아들인단 말이죠. 이제 그러고선 근데 오래 쓰면 이제 버려야죠. 그것도 우리가 필터 갈듯이 해야지. 1년에 뭐 10년 내내 쓴다. 그럼 미련한 짓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좀 하고 또 하고 이래 가야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욕을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물에다가 대나무 수술 담궈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필터 역할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효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나무는 이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효능도 되고 절개의 상징이고 차갑다. 또 허삭 자란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하자. 대나무는 열이 많은 상태 좋아요? 아니면 속이 냉한 상태 좋아요? 그리고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 좋아요? 쫙쫙 그 답답한 사람한테 쫙 풀어지게 특히 우리가 볼 때 태음인한테는 아주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채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해드렸고요. 주로 이제 잎을 이용하는 걸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내일은 채소 중에도 주로 이제 그 뿌리를 이용하는 이제 그런 채소를 더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다시 만날까요? 네, 감사합니다.